안녕하십니까.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. 예전에 제가 바둑을 배울 땐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책은 다 보고 또 본 책을 몇 번이고 또 보곤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수나 정석도 외우곤 했는데요.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실전에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.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일까요? 아니면 진정한 배움의 길이었을까요?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열정이 살아있을 때 가장 바둑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열정을 모아서 오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기본 포석을 잘 익혀야 실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석을 항상 잘 짤 수 있게끔 끊임없이 초반을 연구해 두시고 일단 외워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. 그래서 걸쳤을 때 저번에는 이제 지수비형도 배웠지만 이렇게 협공을 해왔을 때는 이미 기본의 작전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. 뭐 정석도 어려운 정석이 아니죠. 가장 쉬운 3-3으로 들어가는 쉬운 기본 정석으로 만들고, 그러니까 포석을 할 때 포석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포석은 워낙 둘 곳이 많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간편한 지식으로 판을 짜나가는 것이 편리하고요. 이런 틀에서 백의 입장에서는 세력이지만 이쪽에서는 집이 잘 안 된다 하는 걸 저번에 강조를 했습니다. 차지에 또한 배울 만한 공부 자료이기도 하지요. 그래서 이쪽 걸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상대방이 강한 곳 2대1 수비를 하면은 가장 쉽습니다. 자, 그럼 또 하나 기본 정석을 마무리하죠. 자, 정석이 끝난 데는 초반에 다시 볼 필요는 없죠. 이제는 약한 돌이 없고 큰 자리, 가장 넓은 상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넓은 변을 차지해 가는 게 기본이고요. 물론 협공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강한 곳, 수비로 이렇게 해두면은 편안하다 그랬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리 작전과 큰 모양 작전이 있는데 지금의 이 큰 모양은 쓰이질 않습니다. 이미 이쪽에 백돌이 와서 흙 모양이 많이 커지는 걸 견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확실하게 실리로 전향을 합니다. 자, 여기도 또 알기 쉬운 기본 정석 두 가지로 이 정도 판이 짜여졌습니다. 이제부터 큰 자리, 마지막 남아있는 이 귀는 여기이지만 똑같은 변이 양쪽에 있습니다. 이런 것을 바둑에서 맛보기로 하는 거죠. 한쪽은 차지해도 다른 쪽을 내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좁지만 서로 간의 요소, 이 포석에서는 이 자리를 백이 오는 거와 또 흙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백이 차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포석이고요. 그럼 어차피 좋은 데는 뺏겼지만 지금도 이런 형태에서 여기 돌이 오면 이 돌이 무서워서 이게 지켜두는 분 계십니다. 물론 안전하죠. 그러나 이러면 백한테 또한 귀에 큰 곳을 뺏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형태는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 귀를 갖다가 지켜서, 자, 이 지키는 모양도 같은 쪽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수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지켜도 귀도 집이 아니고 변도 좀 빈약합니다. 이럴 때는 좀 더 큰 모양으로 지켜서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다음에 한 수 더 지키면 입체감이 있는 좋은 모양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백의 입장에서도 이 모양을 깨러 들어와야 됩니다. 이것은 흙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강한 곳에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. 바로 이것이 포석의 하나의 틀입니다. 그래서 이 포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던 것이 바로 이 모양, 이 굳힘과 날개가 있을 때 이 흑백에 싸우는 공방이 가장 중요하죠. 바로 이 침투를 지금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저번 시간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지만은, 자, 이 모양 3대1의 싸움일 때는 평범하게 쳐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죠.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이 한 칸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선으로 밑으로 날을 짜는 게 있었고요.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마지막 남아있는 수, 돌이 붙었습니다. 바로 이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겠습니다. 돌이 떨어져 있을 때 여유가 있지만, 자, 이렇게 붙여서 쳐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
자, 이 방법은 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요. 자, 실수가 나오면 바로 여기서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 많이 나오는 형태인 만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투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정석 이런 것도 외워서 몰라도 외워두면 활용하기 쉽죠. 이런 전투를 하는 방법도 일단은 외워두면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려울 땐 외워두시면 반드시 활용하기가 좋은 수순입니다. 자, 우선 여기에 붙였으면 귀를 막는 수와 변을 막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선 귀 막는 수부터 먼저 익혀두겠습니다. 이런 것은 뭐 붙이면 젖혀라 가장 기본이죠. 그럼 젖히면 늘어라. 2선과 뭐 3선 있으면 아무래도 서운선으로 늘어가는 수죠. 자, 여기서 보통 이제 있느냐, 느느냐, 막느냐 이 세 가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근데 귀에서 보통 내 돌의 담이 삐뚤어져서 약점이 있을 때 연결을 하는 게 가장 튼튼하고 확실하죠. 이 자체 쇠돌은 굉장히 튼튼합니다. 근데 보고 나면은 이 앞돌과 이 거리는 어떻습니까? 이게 한 1입이면은 이 돌이 한 3칸 정도는 가 있어야 그럴듯한 모양이 되는데 좀 중복된 형이 되어 있죠. 이럴 때는 있는 것보단 이렇게 2선을 빠져서 이 자체 귀를 크게 확보를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백도 일단 상대방 힘이 약하니까 막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겠죠. 이런 거를 단수당하면서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. 한 점이 약하니까 2점 늘리고 기본입니다. 그럼 백도 이제 더 이상 선수 이용은 없습니다. 그럼 살아야 되는데 보통 1입이면 3칸을 벌리는 게 안정적이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죠. 바로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지불은 좀 손해지만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것은 아주 서로 쉬운 갈림인데요. 흑은 귀에서 확실하게 큰 형태 집을 지었고 백은 흑기 강한 곳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췄습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이죠. 대신 흑은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갈 수 있습니다. 가장 쉬운 흑백 간의 갈림이 되고 또 특별한 경우에 여기를 흑이 만약에 이어온다면은 이 형태는 이제는 백이 이걸 막는 수가 선수가 안 되죠. 흑이 여기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. 이미 여기는 튼튼하니까 오히려 흑이 이런 자리를 와서 백이 집될 자리를 빼앗고 이 백을 계속 공격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때는 선수가 안 되면은 바로 이렇게 1, 2비전 벌려서 안정을 취해두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요. 대신 이런 형태라면은 흑은 나중에 이런 데를 이렇게 밀어서 공격하는 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느느냐 막느냐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. 늘어준다면 이 자체로 흑은 벽을 하나 더 얻고 중앙에 이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백도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하나의 기세의 형태가 되는데요. 자, 이 형태는 또 힘이 약하니까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아까와 막은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백도 집이 아주 틈실해서 확실하게 살아버렸으니 별 불만이 없습니다. 이때 쓸 수 있는 거 한 가지 응용 동작을 본다면은요. 이렇게 힘이 강할 때 절대 이런 건 밀어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. 역으로 이렇게 둬도 여기 나서 백이 좋다 그러면 보통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하죠. 그 자리를 이렇게 껴붙여서 공격하는 수. 이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본다면은 더 좋은 수를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 이어준다면은 중앙을 막아서 아까 백이 이렇게 집이 된 거하고는 집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. 약점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굴복을 시킬 수가 있고요. 백이 기세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늘어 나온다면은 물론 끊어서 이 2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갈라가는 수로 이 백을 크게 공격도 가능해지겠죠. 이렇게 갈라두면은 이 백도 집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강할 때는 이런 껴붙임을 이용해서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단 뒷수까지 이어봤지만 귀를 막는다는 것은 가장 쉬운 타협입니다. 그러나 이 정도로 뭐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너무 묘미가 없지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강력한 응수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요. 자, 이제는 실전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.
자, 실전에서 나오는 사활, 항상 궁금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3.3이죠. 자, 문제도를 이 형태가 현재 문제도인데요. 이 문제도는 이 한 칸 붙임에서 백이 3.3을 들어왔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은 막아서 젖혀 있는 것까지 기본으로 이용을 하죠. 자, 여기는 이을 수밖에 없고, 이제 힘이 강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흙도 맞고, 자, 찌르고, 이렇게 이어서, 자, 변을 확보를 했습니다. 원래 정형은 백이 여기서 이걸 막아서 완전히 살아두는 것이 정형입니다. 백이 이수를 지금 생략한 모양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. 물론 흙도 중앙 가일수가 하나 더 돼 있다는 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자, 저도 가끔 시도를 해봤지만 어떤 저급자를 상대할 때, 하급자를 상대할 때는 가끔 이런 사활을 시험용으로 써보기도 합니다. 상대방이 아는지 이것도 한번 연습 삼아 볼 수 있는데요. 이 공배가 막아 있을 때는 가장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반발의 여지가 없거든요. 지금 이 공배가 하나 비었다는 것이 이 사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럴 때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. 역시 호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집줄이기, 이거는 기본 사활에서 배웠죠. 그리고 특히 두 점이 되어 있는 자리는 두 점 머리는 급소, 이런 것부터 젖혀 들어갑니다.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노는 것은 자체가 집이었기 때문에 계속 집줄이기로 백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백이 버틸 수 있는 것이 보통 때 잘 안 쓰이지만 막아가는 수가 이제 백이 버티는 수입니다. 자, 이럴 때 먼저 정수부터 익혀봅니다. 이 형태 정수는 끊는 것도 아니고 찌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수 같지만 여기를 치중하는 거, 이것이 급소입니다.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급소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를 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 자리를 막아서 버텨내야 됩니다. 그때 이도를 하나 이어두면 백이 이것을 집으로 만들기가 어렵죠. 오는 것도 단수고 다른 것도 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은 없어지게 됩니다. 오히려 이렇게 됐다간 젖혀서 전체가 죽음을 면치 못하죠. 그냥 죽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늘게 되면은 그냥 귀에서 나오는 귀곡사 형태, 죽었습니다. 그럼 백으로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패인데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결국은 패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패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, 이렇게 해서 패가 됩니다. 그러나 이왕 어차피 패라면은 집을 최대한 넓혀놓고 패를 쓸 수가 있습니다. 흙도 그냥 단수는 안 되죠. 있게 되면은 여기 오면 젖혀서 살고, 이렇게 되면 요거는 여길 찝어서 빅으로 살아버립니다. 그렇다면은 흙도 이 집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먹여쳐서 집을 줄이는 수가 있죠. 먹을 때 이렇게 단수로 몰면 있는 것은 이수로서 전부가 죽어버리고,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 패를 백이 이기느냐 흙이 이기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림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정답입니다. 흑백 간에 최선을 다한 결말이고요. 자, 이 형태에서 젖히는 거 배웠죠? 백이 막아왔을 때 이 치중수로 죽는다 확인했습니다. 근데 흔히들 보통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를 찔러서요. 이거는 이을 수밖에 없죠. 이런 모양의 급소 해가지고 이거는 좌우동형의 급소, 모양, 여길 치중을 들어갑니다.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럼 여길 두면은 지금 경우에 자, 이 호구급소를 왔을 때 이것도 웬만큼 잘못 받으면 여기서 큰 탈이 납니다. 이렇게 집을 넓힌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젖혀서 최소한 이런 것은 또 패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와도 단수 치면 패지요. 이렇게 둬도 계속 공배를 메꿔 놓으면은 뒤로 들어갈 수 없고, 이건 잘못하면 귀곡사로 죽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이렇게 왔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먼저 여기를 먹여치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는 젖혀도 막아서 패가 될 것 같지만 따낼 때 이거를 따내는 수단이 있죠. 다음에 다른 데 두면 뒤로 막아서 패가 아니고 그냥 살아버립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둬서 먹어도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여기 이을 때 뒤로 치면 되는 거죠.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치중 형태는
이 교환을 안 하고 들어간다는 거, 이 형태에서 그냥 들어간다는 것이 이 형태의 아주 맥점이 됩니다. 또 막 끊는 경우에도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뒤로 따고요. 먹을 때 막으면 있는 것은 단수 쳐서 맛보기로 살지요. 역시 잡으러 가는데 이때도 이렇게 치면은 단수죠. 이걸 따서 이것도 역시 패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패는 이것이 졌을 경우엔 이 흙집이 다 깨지죠. 이 패는 이 패를 흙이 져도 이 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같은 패를 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확실한 이 형태의 방법을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어떤 상수를 만나더라도 이런데 손을 빼지는 못할 겁니다. 그러니까 보여줄 때는 확실한 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. 저는 여기서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